안녕하세요. 박재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forward.ny.gov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페이즈 2에서 여실 수 있는 헤어살롱하고 바버샵의 서머리 가이드라인을 저와 함께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뉴욕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forward.ny.gov 웹사이트에서는 페이즈 2하고 페이즈 3에 서머리 가이드라인 그리고 디테일드 가이드라인에 대한 한국어 번역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시민참여센터하고 또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뉴욕주 주지사실에 한국어 번역을 빨리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컴플레인을 넣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놓고 빨리 한국어를 제공을 해라 라고 요청을 해놨는데, 이게 언제 한국어 번역본이 제공될지, 적어도 페이즈 1 단계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한국어로 번역한 것처럼 페이즈 2하고 페이즈 3에서도 빨리 모든 내용들이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비즈니스 재개를 준비하실 수 있으면 합니다. 당분간은 제가 급한 대로 이렇게 서머리 가이드라인을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서머리 정도 해드리는 정도입니다. 일단은 이게 임시방편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우선 급한 대로는 현재 페이즈 2 단계에서 헤어살롱 운영하시는 분들 이 비디오 내용 참조하셔서 한번 준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하고 같이 한번 컴퓨터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뉴욕 스테이트에서 페이즈 2 단계에서 제공하고 있는 헤어살롱하고 바버샵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서머리 가이드라인입니다. 이 서머리 가이드라인은 지금 헤어살롱하고 바버샵에만 적용이 됩니다. 헤어살롱하고 바버샵에만 적용이 되고요. 이게 다른 것들, 뭐 네일살롱이라든지 타투샵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시고 이 가이드라인은 헤어살롱이라고 해도 머리와 관련되어 있는 서비스에만 해당이 됩니다. 지금 페이즈 2에서 헤어살롱을 연 수 있다고 해도 헤어살롱에서는 머리만 자르실 수 있습니다. 머리 외에 수염을 만진다든지 뭐 페이스 마사지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안 됩니다. 자, 내용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mandatory라고 되어져 있는 거는 의무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recommended best practices, 여기는 권장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의무와 권장사항이 있으니까 한번 챙겨서 보시겠습니다. 제가 주로 읽어드릴 거는 맨데토리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의무사항을 위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hysical distancing, 실제로 여러분들 이제 거리를 두라는 거죠. 거리두기를 하셔야 되는데 얼마만큼 어떻게 해야 되나 한번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업소에 법으로 정해져 있는 occupancy rate의 50%까지만 들어올 수 있게 하라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적어도 6피트씩은 항상 떨어질 수 있게 하라. 네, 일하는 분들, 손님들, 그 모든 사람들이 적어도 6피트 이상, 6feet 이상 떨어질 수 있게 해라. 다만 머리를 자를 때만 빼고, 네, 이렇게 손님한테 직접 가가지고 서비스 제공할 때는 빼고, 네, 항상 6feet 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손님들이 앉아있는 자리도 적어도 6feet 이상 떨어지게 유지할수록 노력을 해라. 만약에 그게 안 되면은 physical barrier, 네, 그러니까 왜 여러분들 요즘에 보면은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막는 것들 이렇게 막는 가림막 같은 거 설치하잖아요. 뭐 꼭 두꺼운 비닐이나 이런 걸로 플라스틱 패널로 가지고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설치하지 않는 이상이면 항상 6feet이 떨어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웨이팅 에리어는 닫으라고 하고요. 거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앉게 되니까 그렇게 모여 있지 않게 해라. 그리고 예약 없이 오는 손님들은 바로 서비스를 할 수 없으면은 그분들은 바깥에 기다리게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는 그 안에 내부 공간에서 예약 없이 들어와서 뭐 서서 기다리거나 뭐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해라. 라는 거고요. 그리고 작은 공간은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게 해야 돼요. 네, 뭐 캐시 레지스터라든지, 네, 물건 재고 같은 거 쌓아놓는 데라든지 이런 데는 반드시 한 사람만 들어가셔서 있어야 됩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뭐 들어가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페이스 커버링을 다 입고 있지 않는 이상이면은 그렇게 한 사람씩 들어가도록 해라. 그리고 그 작은 공간도 적어도 항상 50% 미만의 그 occupancy rate,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사람, 허용된 인원의 절반만 허용을 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꼭 필요하지 않은 미팅, 회의 같은 거는 하지 말라고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물건 같은 거 픽업하고 딜리버리 하는 공간을 따로 지정을 해라. 그래서 거기서 물건을 가지고 오고 또 거기서 누가 와서 이제 물건을 가져갈 수 있는 장소를 지정을 해라 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살롱을 유지하시면서 뭐 물을 제공한다든지 뭐 네, 저기 리딩 매거진 넣는데 이렇게 앉아서 대기하는 거 여기 닫으셔야 돼요. 그거 닫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 사람들 있는 데서 물 마시고 커피 마시고 이런 거 제공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다 닫으셔야 돼요. 네, 그리고 권장사항으로 여기에서 지금 그 권장사항으로 있는 게 네. 여기에서는 시간대 조절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 들어오는 시간, 또 그 워커들이 일을 하는 시간도 서로, 그러니까 종업원들이 서로 일하는 시간, 손님들이 들어오는 시간, 손님이 어느 시간대에 많은지 봐가지고 시간대를 잘 조절을 해라. 네. 그리고 바로 윗줄에 있는 거 까먹을 뻔했네요. 가급적이면은 저기 예약 손님 위주로 받아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워크인으로 들어오는 거는 제한을 하시고, 네. 그 예약 손님 위주로 하셔서 시간대를 조절할 수 있게 해라. 네, 밖에서 괜히 줄 서 있고 기다리고 있고, 네, 대기하는 데서 있고, 네,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대기하신다고 그러시면 밖에서 6feet씩 떨어져가지고 대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미팅 뭐 이런 건 가급적이면은 뭐 온라인으로 해라. 뭐 이러는 거고요. 그리고, 네. 뭐 6feet 떨어지는 것들은 뭐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피지컬 배리어 설치할 수 있는 게 좋겠다라는 내용들이고요. 재밌는 거는 이겁니다. 지금 통로 같은 거, 여기 복도는 일방으로 갈 수 있게 좀 표시를 해라. 일방 통행. 또는, 네, 입구하고 출구를 좀 나눠놔라. 차라리 가능하면은 들어오는 문 따로, 나가는 문 따로 이렇게 해라 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가능하시면은 왜 요즘에 뭐 삼성페이, 애플페이 뭐 해가지고 이렇게 네, 전화기나 이런 걸로 터치하지 않고 카드 같은 거 넣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들 있죠. 근데 그렇게 페이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해서 손님들이 가급적 접촉을 좀 많이 하지 않도록 해라 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필요 없는 비지터들은 오지 않게 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6feet 이상 떨어지고 그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제 바닥에다가 테이프나 사인 같은 거 붙여가지고 6feet마다 이렇게 표시해 놓으셔가지고 바깥에서 대기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해라.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기에 있는 거는 권장사항입니다. 꼭 하셔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이 의무사항 이상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프로텍티브 기어예요. 프로텍티브 이퀴먼트, 우리 PPE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게 이제 고용주가 제공을 하셔야 됩니다. 고용주가 제공을 종업원들에게 제공을 해야 되고 또 손님들에게 일부 제공하셔야 되는 것도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업원들에게 페이스 커버링을 꼭 제공하셔야 돼요. 돈 받으시면 안 돼요. 이거 파는 거 아닙니다. 노 코스트예요. 인플로이한테 무료로 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이것도 교체해 줘야 돼요. 여기 교체 사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페이스 마스크라든지 장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 오염됐다든지 낡았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그거를 교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뭐 새로 빨아서 청소된 걸로 깨끗하게 클린된 걸로 바꿔주든지 이렇게 교체해 주셔야 돼요. 여기에서 페이스 커버링, 이게 얼굴 가리개라는 게 꼭 뭐 마스크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천 같은 거 이렇게 잘라가지고 얼굴을 가릴 수 있어도 되고요. 뭐 서지컬 마스크도 괜찮고, 얼굴만 가려진다 그러면 뭐든지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인플로이들이 항상 뭘 커버해야 되냐면 얼굴을 가리는데 코하고 입이 완전히 가려질 수 있어야 돼요. 네, 코하고 입이 가려질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저기 페이스 쉴드,
왜 앞에다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거 있죠? 이렇게 투명하게 플라스틱 쉴드를 끼든지 아니면은 세이프티 고글, 이 안경 같은 거, 그것을 만약에 손님한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얼굴 노즈하고 마우스가 코하고 입이 완전히 가려지고 여기 그 페이스 쉴드를 하든지 아니면 안경을 쓰든지 둘 중 하나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요거 중요해요. 꼭 요거 하실 때 손님한테 머리 자르시고 하실 때 요거 다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손님하고 꼭 머리 자르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캐시 레지스터에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은 뭘 하셔야 되냐면은 페이스 커버링 꼭 하셔야 돼요. 얼굴 가리개 꼭 하셔야 됩니다. 그 6ft 떨어져 있다 그래도 6ft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도 얼굴 가리개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요것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건 뭐냐면 손님들이 꼭 입장을 하려고 그러면은 얼굴 가리개를 꼭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뉴욕주에서는 얼굴 가리개를 하지 않은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거절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지금 업소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꼭 모든 사람들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얼굴 가리개를 반드시 할 수 있게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분들이 없으면은 뭐 손님께 제공을 해드려야겠죠. 뭐 서지컬 마스크 같은 건 싸니까 그런 것들을 제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가게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2살 이상, 2살 이상이 되어 있고, 그리고 메디컬리 좀 참을 수 있을 정도, 어느 정도 힘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능력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정도의 힘이 있는 사람이 들어올 수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2살 이상, 에이지 제한이 있다는 거 한번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페이스 마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염됐다든지 뭐 찢어졌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교체해 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손님에게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은 항상 글러브를 껴야 됩니다. 장갑을 끼셔야 돼요. 마스크만 썼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글러브 착용하셔야 되고 손님에게 제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글러브를 바꿔 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항상 한 손님을 서브한 다음에 손님 머리를 한번 자르고 그 다음 손님이 올 때에는 장갑을 교체해야 된다. 네, 그 장갑 하나 가지고 뭐 2명, 3명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계속 교체해 주셔야 돼요. 네. 자, 네. 그리고 종업원은 항상 깨끗한 작업복 또는 가운을 꼭 입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손님에게 뭔가를 제공하신다, 뭐 앞치마라든지 이런 작업복 같은 거, 네, 우리 미용실에 가면은 왜 가운 같은 거 이렇게 주시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거를 손님에게 제공한다라고 그러면 그거는 꼭 디스포저블 이렇게 일회용으로 쓰시든지 아니면은 한 번만 쓰고 이렇게 빨리 빨아서 쓸 수 있는 것들, 네. 또는 뭐 디스인펙트, 살균을 이미 한 것들. 그러니까 매번 쓸 때마다 중복해서 쓰지 마시고 교체해 주셔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자, 중요한 겁니다. 서비스 제공한다 그래서 머리 잘라야 되니까 마스크 좀 빼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게 지금 그 부분이에요. 네. 뭐냐면은 지금 머리 잘라야 되니까 마스크 좀 빼시죠.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자, 권장사항으로는 체크 레지스터 이렇게 가까이에서 손님 접대와 이렇게 만나셔야 되고 받으셔야 되는 데는 이게 그 베리어 장막을 설치해 주는 게 좋겠다라는 게 권장사항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총서와 관련되어 있는 거, 살균과 관련되어 있는 거요. 네, 의무사항은 CDC 규정에 따라서 깨끗하게 거기에서 정부에서 인정해준 그 약품을 써가지고 깨끗하게 클리닝을 해야 된다. 네, 클리닝하는 것을 항상 준수해라 라는 내용이고요. 네. 자, 그리고 모든 손님들하고 종업원들에게 손을 씻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에는 비누와 물 그리고 페이퍼 타월이 상비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손을 씻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가 없으시면은 뭘 하셔야 되냐면은 적어도 알코올이 60% 이상이 들어있는 핸드 세니타이저를 거기에다가 비치를 같이 해 놓으셔야 돼요. 네.
중요합니다. 씻을 수 있는 공간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샵에는 종업원하고 손님들이 쓸 수 있게 핸드 세니타이저 항상 비치해 놓아라 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네. 그리고 종업원들이 만약에 같이 공유하는 어떤 물건들이 있으면은 네, 그것들을 같이 썼으면은 그것은 항상 쓰고 나서 청소하고 살균을 해라. 네, 깨끗하게 살균 청소를 한번 해라. 네. 그리고 손을 씻을 때는 20초 이상 손을 닦고, 그게 바로 이제 항상 손님 맞아서 하시고, 그런 다음에 20초 이상 손을 닦아라. 네. 중요합니다. 20초 이상 손 닦으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그 시프트가 끝날 때마다 네, 손을 씻고 클린하고 그 영업장 장소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네, 뭐 레스트룸 화장실이라든지 네, 우리 같이 공용으로 쓰고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항상 이 그 살균 작용이 있는 걸로 깨끗하게 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해라라는 거고요. 네일 클리퍼라든지 빗이라든지 가위 뭐 이런 툴들을 공유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만약에 공유해서 쓰실 것 같으시면 많이 쓰고 가시면은 장갑 꼭 끼셔야 되고, 그리고 그거 한 다음에는 이걸 같이 사용하는 거는 권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쉐어하지 마시고, 설사 썼다 그래도 만지고 뭐 하셨으면 꼭 살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각각 손님마다 툴을 쓰셨으면은 청소하고 디스인펙트, 살균 작용 꼭 하셔야 됩니다. 각각 손님마다 하라는 내용입니다. 권장상으로는 그 환기 잘 시켜라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종업원들 식사 가급적이면은 집에서 가지고 와서 그 각자 떨어진 장소에서 먹을 수 있게 해라 라는 내용이 권장사항으로 들어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네, 살균과 관련되어 있는 거, 청소와 관련된 거 있는데요. 이 부분은 뭐냐면은 만약에 이 살균 청소하는 게 뭔가 위험한 물질을 사용한 것. 우리 청소 용구 중에 보면은 뭐 살균 작용이 강력하고 막 이런 것들은 손에 닿는다거나 아니면은 이게 들이마신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되게 몸에 좋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장갑, 네? 일회용 장갑 꼭 제공을 해가지고 청소하고 그럴 때 그 청소하는 분이 어떤 그 건강에 위협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 보시죠. 한 사람 손님을 서브를 한 다음에는 적어도 일정 시간, 청소할 수 있는 시간을 간격을 두고 예약을 잡으라는 거예요. 여기 예를 들자는 게 이제 15분 정도씩 간격을 두어가지고 한 분 받고 한 분 머리를 자르고 그런 다음에 15분 공간을 둬서 15분 동안에 뭘 해야 되냐면 그 체어 같은 것, 네, 그리고 손님이 앉았던 것, 만졌던 거 이런 것도 깨끗하게 청소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물건인 음식 같은 거, 뭘 드냐면 여기 뭐 종업원이나 손님들에게 음식, 물 같은 거 이렇게 제공하지 말라는 거죠. 음식 같은 거 이렇게 놔둔 다음에 이제 각자 포션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냥 자기가 할 거 자기가 먹는 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이 음식을 이렇게 놔두고서는 사람들이 서로 나눠 먹고 막 이런 것을 하지 말라라고 되어져 있고요. 자,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공지하라는 내용이에요. 보통 이 공지라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인더스트리 가이드라인을 잘 읽고 그거대로 본인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 이제 팔러시를 정하셔야 되겠죠. 모든 손님은 뭐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들어올 때는 손을 씻어 주세요. 뭐 이런 것들을 여기에다가 공지를 해라라는 거고요. 모든 종업원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가급적이면 지금 위에 있는 거 규정들 안전 준수해야 된다라는 것, 물건을 쓰고 나면 꼭 살균으로 살균 청소해라, 뭐 이런 것들을 꼭 교육을 해라라는 내용이고요. 만약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분이 누군가가 양성 반응이 나왔다 그러면은 빨리 즉각 정부에 리포트 하셔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세이프티 플랜을 그 업소에다가 잘 보관을 하고 그걸 포스트 누구나 볼 수 있게 해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권장사항으로는 이 교육이나 이런 내용들을 뭐 소셜 미디어, 네, 뭐 카카오톡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전달을 해가지고 교육할 수 있게 하고요. 네, 종업원들에게 가급적
모든 정보를 잘 업데이트를 해줘야 된다라는 내용 권장사항입니다. 네. 자, 이게 이제 논란이 많은 부분인데요. 네, 헤어살롱에서 스크리닝 부분입니다. 스크리닝이라는 거는 이제 환자 여부를 걸러내라 라는 건데요. 맨데토리 부분. 자, 맨데토리 부분이 뭐냐면, 네. 자, 보시죠. 종업원들이 그 손님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머리 자르기 전에 항상 코비드-19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받는 것을 확인을 해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업을 하시기 전에는 이 테스트를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떤 테스트를 얘기하는 거냐면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테스트하는 방법이 명시가 되어져 있어요. 이거는 진단 테스트를 하라는 거예요. 네, 다이어그노스틱 테스트를 하라는 겁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이거를 뭘 검사를 하냐면 항체 검사를 해요. 항체 검사는 엔타이바디 테스트예요. 이거는 항체 검사는 뭘로 하냐면 피를 뽑아서 피 검사를 하시는 겁니다. 진단 검사는 피 검사가 아니고 코나 입으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검체를 확보를 해가지고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유튜브를 보내고 났더니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항체 검사에 엔타이바디 테스트인데 괜찮죠? 네, 엔타이바디 테스트는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듣고 나서 또 어떤 분들이 이제 이메일도 보내오고 해서 제가 뉴욕 스테이트에다가 직접 전화를 했어요. 너네 이거 다이어그노스틱 테스트 하라 그러는데 어떤 테스트를 얘기를 하는 거냐? 라고 얘기를 했더니 처음에는 거기서도 그러더니 나중에 하는 얘기가 말 그대로 그 다이어그노스틱 테스트다, 항체 검사가 아니다라고 답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 거 진단 테스트입니다. 항체 검사 아니에요. 요즘 항체 검사를 좀 많이 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항체 검사는 그 연구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게 알았었는지, 항체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 진단 검사의 목적은 뭐냐면은 이분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액티브한 게 있어가지고 이게 전염이 될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는 게 이제 진단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꼭 다이어그노스틱 테스트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진단 검사 받는데 48시간 걸린대요. 그러니까 검사하고 결과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업 준비하신다 그러면 그 검사 결과를 받은 다음에 일을 하셔야 되니까 미리미리 계획하셔가지고 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은 종업원은 바로 집으로 돌려보내야 된다. 뭐 당연하겠죠. 집으로 돌려보내셔야 되고요. 자,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뭐냐 하면은 종업원들 또는 방문자들, 업무상 오는 사람들, 이게 손님이 아닙니다. 종업원이나 업무상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일 뭘 할 수 있는 걸 하셔야 되냐면은 질문지를 하셔야 돼요. 예. 질문을 물어봐야 됩니다. 적어도 요 3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뭘 하냐면 지난 14일 기간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 증세가 있었는지. 자, 두 번째 질문은 지난 14일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을 받은 적이 있는지. 세 번째 질문은 지난 14일 기간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확진을 받은 사람 또는 그걸로 의심증이 있는 사람하고 근접적으로 접촉을 한 적이 있는지, 요 3가지를 꼭 물어보셔가지고 그것을 기록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만약에 요거 좀 검사를 했던 요거 질문을 했더니 증세가 지금 있는 사람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걸로 정말 파지티브 한 사람, 양성 반응이 나왔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오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바로 집으로 돌려보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의사, 닥터를 빨리 컨택을 해가지고 정상적인 테스트를 받게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가 그 양성 반응자로 나오게 되면은, 종업원 중에 누군가가 양성 반응자로 나오게 되면은 즉시 그 정부 기관에 알려야만 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그 양성 반응이 나온 환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컨택 리스트라든지 청소하는 계획 뭐 이런 것들을 미리 세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살균하는 계획. 그래서 만약에 우리 여기에서 업장에서 누가 나온다 그러면은 미리 청소하고 디스인펙트 살균 청소할 수 있는 사람들 연락처도 미리 다 구해 놓고, 그리고 이 트레이스 할 수 있는 거. 네. 그럼 그 컨택트 트레이싱이니까는 뭐냐면 접근, 누군가 여기 보시면은 누가 만났어, 근접 쪽으로 만났어요. 만약에 그러면은 그 만나신 분들의 연락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종업원들 연락처를 다 확인하고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매일 이렇게 스크리닝 테스트 한 것들, 그런 것들을 리뷰를 한 번씩 꼭 하시고, 네, 데일리 베이스로 한 번씩 꼭 리뷰를 하고, 네. 그리고 만약에 누가 그 증상이 있는 사람, 네? 증상이 있는 사람이 나왔다, 아니면은 양성 반응자가 나왔다, 그러면은 그것을 즉각적으로 이제 서로 알릴 수 있는, 쿼런틴 해라, 이제부터는 나오지 말아라, 뭐 이런 것들을 알릴 수 있는 컨택을 확인을 하시라, 그러는 내용입니다. 자, 권장사항 한번 보시겠습니다. 권장사항으로는, 네, 손님들 보고 가급적이면은 그 일 서비스 해주는 그 종업원에게 당신 그거 받은 적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 받은 적이 있는지 꼭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님이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물어보라고 권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님에게 그 컨택 인포메이션, 이게 혹시나 이렇게 접촉했을지도 모르니까, 이분이 혹시 손님이 아플 수도 있으니까 뭐 그 손님에게 컨택 리스트를 내놓으라고 강제하실 수는 없으세요. 하지만 권장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는 만약에 가능하시면은 연락처 좀 남겨주세요 라고 해서 주고, 만약에 안 남기겠다라고 하면, 거절한다고 하면 그냥 거절하시는 대로 그냥 놔두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가급적으로 아까 종업원들 스크린 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 증상이 있냐 없냐 이걸 물어보는 거를 가급적이면은 리모틀리, 뭐 전화라든지 이런 걸로 해라. 그래서 미리 종업원이 오기 전에, 출근하기 전에 미리 전화하고 확인하고, 아니면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해라 라는 거고요. 그리고 데일리 로그를 항상 유지해라. 이게 뭐냐면 누가 누구를 컨택했다, 예? 누가 뭐 근접적으로 6feet 안쪽으로 들어와서 실제로 나오고 뭐 만났다, 접촉했다 라는 그런 데일리 로그를 항상 유지를 하도록 하라 라는 게 권장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스크린 하시는 분, 이 질문을 물어보고 하시는 분이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CDC에서 제공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을 참조를 해서 그 스크리닝을 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상으로 헤어살롱 페이즈 2에서 여실 수 있는 헤어살롱의 서머리 가이드라인을 리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뉴욕시리 페이즈 2 준비하고 있고, 롱아일랜드하고 웨체스터 지역은 지금 페이즈 3를 향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빨리 한국어 번역본이 제공돼서 여러분들 비즈니스 재개 준비하시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합니다. 일단은 임시 방편으로 제가 이렇게 그 서머리 가이드라인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에 제가 네일 살롱과 관련된 것도 같이 읽어 드리는 영상 만들어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됐으면 하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종업원들, 그리고 오시는 손님들의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안전에 만전 기하셔서 영업 재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